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 제주에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밤새 내린 폭우로 많이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라산에 300mm의 폭우와 제주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 밭이 침수되고 담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고층 빌딩 위로 번개가 잇따라치면서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입니다. 곧 제주로 들이닥친 비구름은 시간당 최고 65mm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새벽녘 집중된 비는 순식간에 얼음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주택 마당은 물론 마을 안길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양수기를 돌려보지만 만조 시간대와 겹쳐 물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난 죽어지카거든. 벌벌 떨어지지. 그러면은 뒤로만 이제 이거지 뒤로 오는 거 수박에서 차오고 위엔 막 기계 몇 개로 푸니까 이거 이만한. 이곳 동부 지역에는 오늘 새벽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길이 25m의 다세대 주택 벽돌 담벼락도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당탕은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동차가 2대가 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죠. 농경지도 물바다로 변해버려 가을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작물은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전기압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비닐하우스 한 채가 불에 탔고 비로 인한 피해가 13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제주에는 한라산 300mm, 서귀포에도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밤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더 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23년 만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에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다르게 살인을 공모한 공범으로 인정해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살해되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나 목격자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사건은 재작년 조직폭력배인 56살 김모 씨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범에게 지시하면서 특수 제작한 흉기를 사용할 것을 알았던 만큼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행과 뒷조사, 도피자금 제공 등 실행 행위를 분담해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년 동안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왔던 피해자의 지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그 통안의 세월이 23년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지만 그래도 단죄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검찰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로 실체적 정의를 구현했다며 범행을 지시한 배후도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 의회에서 열립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정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일고 있어 재산 형성 과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아라동 토지를 매입할 때 제출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취득자 구분에는 농업인으로 표시했고 취득 목적은 농업 경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MBC가 입수한 강병삼 후보자와 토지를 함께 매입한 변호사 3명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구체적인 농업 경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단체 채팅방 이름을 아라동 농부들로 지은 이들은 오일 시장에서 씨를 사서 뿌리자면서도 정확한 파종 시기나 판매처도 모르는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밭을 갈고 씨만 뿌리면 된다는 이야기와 관련 동영상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쳐 농업인과 농업 경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강병삼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땅이 33필지에 3만여 제곱미터에 이르고 이 가운데 농지가 20필지에 2만 제곱미터를 넘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은 이어 열리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우 후보자가 2018년 구입한 3,800제곱미터가 넘는 밭. 소득원으로 사업소득이라고 신고했지만 후보자는 2014년 이후 뚜렷한 경제활동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또 배우자, 자녀 등과 30필지 2만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녀의 토지 취득 경위와 자격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투기성 여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행정시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도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코드 인사로 인해서 이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영훈 도정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논점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오영훈 도정의 업무 수행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숱한 의혹 속에 막이 오르는 민선 8기 도정의 첫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시장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체 없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장 인사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 공신 보훈 인사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83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 기준 1,87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2명이며 80대 기저질환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역 신규 확진자는 12,431명으로 전주보다 469명 줄었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 90주년 기념 행사가 제주시 구잡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에서 열렸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식에서 해녀 항일운동의 주역들이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받도록 하고 제주 해녀의 전당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 항일운동 9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가 올해 말까지 열립니다. 제주공항 입국 불허자 출국 대기실 운영 주체가 정부로 바뀌고 성소수자 등을 위한 공간이 설치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동안 항공사 운영협의회가 맡던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 대기실을 출입국 외국인청이 운영하고 성소수자와 임산부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